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23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페이지 88페이지죠? 네, 세 번째, 불평에 대한 거. 네, 오른쪽 밑에 쪽이에요. 네, 불평이 많은 편이었다면 지금 당장 성공을 끌어들이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불평불만이 많다. 그러면 당장 성공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끌어들이지 마라. 중간에만 있어도 훌륭한 시작이다. 네. 불평이 중간에만 있어도 훌륭한 시작이야. 내가 불평하고 있네? 라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엄청난 또 이제 시작이죠. 아, 불평하고 있구나라는 것부터 알아차리는 것부터. 그래, 스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난, 합리화, 불평은 진통제 같은 것이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막 그럼 내가 스트레스가 압이 차여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내뱉는 정도, 완화시키는 정도에 불과한데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뿐이다.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실패하는 길에 그냥 스트레스만 줄어들 뿐이지 실패하러 가는 길이지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라.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 당신이 심하게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장 그만두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보지 않을 때는, 내가 나를 보지 않을 때는 저 밖에 있는 나의 불평을 밖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단점을 저기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어하는 걸.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데, 나의 불평을 저 밖에서 보고, 내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가는데 제가 1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내 거다라고 하고 이제 가르쳐 주세요. 정답은 내 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내 거 같아요? 아니라 그랬지. 안 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돌연변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괜찮은 게 어딨어. 나한테 내 똑같은 에너지에서 나온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아, 그래. 이게 다 어떤 색깔의 그 에너지마다 그 에너지 그 색깔이 있잖아요. 에너지 층에 따라서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 근데 이제 그들을 보고 내가 이제 뭔가 불편한 것을 나한테 찾는 거. 나한테 자꾸 찾아야죠. 그래서 내가 그냥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거, 불평불만도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시시각각 당신의 삶의 성공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쓰레기를 끌어들이는 사람도 어떻게요? 누구다? 나다. 쓰레기를 끌어들이는 것도 성공한 삶을 끌어들이는 것도 나다. 그쵸? 네. 지금의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직도 의식을 믿어라 그러셔가지고 의식이 그래. 모든 게 의식에 그냥 세팅만 하면 다 돼 하는데 문득문득 이렇게 마음에서 요동치는 어릴 때 그런 것들이 불안한 게 이게 순리하게 봐지는 거에서 아 맞다 아니지 하고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보다가 다시 오고 보다가 제자리로 오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런 게 공부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딘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 이제 점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세계 최고의 비밀을 하나 익혀두자. 이야, 세계 최고의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준비됐나요? 잘 읽어보라. 부자 피해자는 없다. 그렇죠? 부자는 피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다.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 선택했을까? 왜요? 네, 과거에 어떤 돈에 대한 성공에 관련된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어떤 어릴 때의 3살 이전과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에너지에서 딱 세팅되면서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까똑하네요. 볼륨을 꺼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어 부혜자 저기 부자는 피해자가 없다. 알아들었는가? 다시 말하겠다. 피해자처럼 구는 부자는 없다. 피해자처럼 구는 부자.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외부에서 보는, 그러니까 저도 참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분명히 이상해.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것 또한 내가 내 자신한테 아직 이제 자존감이 회복이 되거나 자신감이 없잖아요, 아직. 그럴 때 두렵고 불안할 때 뭔가 생겨났던 그 생각들로 인해서 느낌과 감정과 생각들로 인해서 저 밖에 있는 외부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외부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생각이 가요.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요새 이제 내가 아낌없이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아낌없이 주기 싫은 거 나는 잘 못하는데 그랬던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라인들이 있어요. 라인들이 있는데 그 제일 큰 라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 4년 반, 5년 정도를 막 이게 제가 도와주면서 나도 잘 모르는데 힘든데 인제 계속 제가 막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잘 모르는데 자꾸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 제가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지가 좀 하지, 지가 좀 하지. 왜 지가 안 하지, 지가 안 하지. 뭐 이랬던 게 있던 거예요. 지가 좀 하지 하다가 한 4년 반을 그래도 도와주다가 손을 딱 놨는데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제가 2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5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16년째 되고 있는데 16년 동안 제가 '아 인제 그만 도와줘야지.'라는 게 16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게. 이제 제가 이상한 거라는 걸 막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걸 제가 알았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는 그 에너지가 들어가면 여기도 같이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상생이 되는데 제가 이제 딱 끄는 거예요, 에너지를. 저쪽에. 딱 끊었던 그 에너지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안 도와줘야지.' 하는 그게 인제 '안 도와줘야지.' 했던 게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만 줘야지.' 저한테 한 거예요. 저 16년 만에 처음 알았잖아요. 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돕고 내가 잘 되는 일인데 막 4년 반 동안 인제 내가 잘 모르는 거에 인제 힘들고 그 친구도 인제 잘 모르니까 인제 막 그랬던 거에 어린 왜 어릴 때 처음 할 때 잘 모를 때 막 이러다가 딱 했던 게 인제 '그만 도와줘야지. 이만큼만 도와줬으면 됐어.' 그랬는데 인제 그 파장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긴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줘야지.' 그래서 제가 저도 막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뭔가 멈춰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가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이상 돕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걸 요번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낌없이 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그 친구들을 아낌없이 주는 건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차단을 했구나. 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요번에 봤어요. 16년 동안에 제가 잠가 놓은 거 있잖아요. '저긴 안 줘야지.' 했던 그런 것들이 안 주는 게 나한테 그랬다라는 거. 그거를 봤거든요. 이게 참 바깥 세상에다가 내 이야기를 밖에다가 보고 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그냥 하염없이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는 되고 안 되고 하고 내가 이랬던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요번에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도 그래서 그냥 쫙쫙 성장할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뚫렸으니까 내가 나한테 막아 놨던 것들이 이게 딱 걷어지잖아요. 댐을 촥 올려 놓으면 그냥 물이 그냥 촥 완전 막 방출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가 아닌 나를 막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도 뭐예요? 저 친구가 아닌 나한테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 밖에 외부에다 보고 있다라는 거를 요번에 되게 철저하게 되게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도 아직은 오랫동안 50여 년이 넘게 55년 동안 이제 밖에 내 생각을 밖에다 던지는 거죠. 그걸 투사라는 용어를 인제 알려주세요, 선생님. 투사. 내 생각을 밖에 던져준다. 왜?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세상에다가 자꾸 던진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근데 인제 말은 이제 이론은 알아요. 이 이론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던지고 있는지, 왜 내 느낌이 어때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 상태가 투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벗어나야 한다. 내가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쵸?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막 이렇게 그 선생님은 적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인제 적어서 글을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에너지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에너지를 따라가면서 그 맥락을 에너지장에서 그 맥락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 그래도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엄청 요번에 쪼끔 그래도 많이 벗어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이것도 인제 어떤 분을 보면서 '아 인연이 아닌데 인연인 줄 알고 관심도 없었는데' 인제 막 그런 어떤 그분을 어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외부에 있는 거. 그래서 "거울이다. 세상은 인형 속에 있는 거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에 다 보이는 것은 움직이는 그 거울, 인형, 거울 왕국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보고 있는데 저들이 그렇다고라 생각하는 거죠. 거울이라고 보시면, 세상은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울. 저기서 느껴지는 건 나한테 보는 거다. 거울 보면 누가 있어요? 내가 딱 나타나서 이러고 거울 보고 있으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쵸? 예. SK. 나. 나인가요? SK가. 영어로 한글로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처럼 구는 거는 뭐예요? 아직 내 두려움을 밖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자는 피해자. 두려움이 있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지금 만들어 놓은 환경도 내가 전에 그냥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었는 상태에서 지금 가져온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환경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더 도전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게다가 누가 그런 말을 들어 주겠는가. "아이고 내 요트에 흠집이 났어." 그럼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쵸? "요트에 흠집 났어." 하고 뭐라고 해도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거예요. 예. 부자들은 피해자처럼 하지 않는다. 그쵸? 피해자인 척하는 데 따르는 보상이 있다. 피해자인 척 피해자인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막 그럴 때 보상이 따른대요.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가 보는 거예요. 피해자처럼 굴어서 얻는 게 무엇일까? 그럼 얻는 게 뭐예요? 그건 관심이다. 관심인 거예요. 맞아요. 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피해자처럼 자꾸 투덜거리고 뭐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제가 봐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웃긴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도 계세요. 정말 많이 주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막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주무세요. 이렇게 보면서 개슨 지레게 주무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막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자냐고 자냐고." 근데 그 뭐 이제 말을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끌어들이려 하는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 이거를 관심 받으려고 자꾸 하는 거라서 하는구나.' 근데 어제는 보니까 제가 또 인제 다른 걸 또 봤어요. '아 다른 관심을 유도를 하는구나.' 다른 관심을 봤어요. 유도하는 '아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뭐냐면 봐 줬으면 하는 게 잘하면서 내 일을 내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도 내가 뭔가 성과를 이뤄내는 데에 하면서 관심을 끌면 괜찮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근데 엉뚱한 이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버렸나? 나한테 관심이 없나?' 큰아이는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냥 분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엄마랑 나랑 분리돼 있고, 그쵸? 큰 장에서 사실은 작은 장으로 분리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분리됐다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또 언니는 오빠나 언니나 형은 동생 때문에 뭔가 동생이 나오면서 이렇게 분리돼서 사랑이 이쪽으로 분리되었다는 것 때문에 인제 내가 결핍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둘째는 뭐요? 셋째가 나오면서 또 결핍이 또 생기고, 자꾸 분리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엄마의 관심이 줄어들고 없다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 셋을 이렇게 낳아 봐도 키워 봐도 그때 그 순간에 어릴 때의 아이는, 그러니까 그걸 참 몰라서 아이를 키웠는데, 첫째한테 잘해 줘야 된다. 계속 첫째한테 편안하게 안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나오면 아기가 어리니까 어린아이한테 집중을 하게 되죠. 또 어린아이가 또 있으면 어린아이한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도 좀 약간 교육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큰아이를 계속 앉혀 놓고 큰아이에게 이렇게 "동생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뭔가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랑을 많이 주고, 큰아이가 둘째를 보고 둘째가 셋째를, 첫째, 둘째, 셋째가 같이 볼 수 있게끔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가지고 분리가 막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도 그랬고 미숙한 게 있었고 아이도 받아들일 때 그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빼앗겼다라는 결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두고서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은 내 거야."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제가 딱 보니까 오빠도 있어. 내가 딱 태어나자마자 저는 그렇게 그러잖아요, 엄마가. 잠도 잘 자고 뭐 있잖아요. 막 똥도 잘 싸고 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칭찬받는 그 소리 때문에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했고, 근데 인제 오빠는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걸 선택했는데 자기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엉뚱한 짓을 하고 사고를 치면서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가짜 내가 있잖아요. 에고라는 가짜 내가 있어요. 보여지는, 육자에서 보여지는 가짜 내가 있고 진짜 참나 의식으로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있는, 사랑으로 있는 나는 그냥 사랑으로 편안하게 내가 잘 되는데, 그냥 있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가짜 내가 분리가 된 거야. 엄마의 사랑이 나를, 동생과 분리가 돼서 나는 쬐끔 들어와. 동생한테 많이 갔어. 라고 결핍에 들어가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거야. 저희 막내는 막 고집 부리는 거로 엄마한테 그냥 "어이구 이거 쟤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했던 거, 엉뚱한 짓 했던 거. 그나마 제가 엄마가 좋아하는 행위를 했던 걸 선택했다는 거야.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도, 어른이 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엉뚱한 짓을 한 사람은 그 오빠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 그래도 주변에서 그래도 '성공을 했네.'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짓을 하면. 그래서 막내는 또 고집 부리고 끝까지 거기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잘 살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오빠는 엉뚱한 짓을 하고 사고를 치고서 있다 보니까 지금도 뭐예요? 사고 친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면서 관심을,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엄청 가시기 전까지 3년 반이 넘어 인제 3 년이 인제 지났는데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오빠에 대한 그 마음, 그걸 놓지 않고 가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엄마한테 "엄마, 오빠 신경 쓰지 마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해 드렸더니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편안하게. 끝까지 오빠를 못 놨던 거. 사고 치고 저게 잘 살겠나, 저게 끝까지 엄마의 그 관심을 끌고 갔던 거. 지금 본인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또 오빠는 저한테 엄마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분노가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인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관심을 받기 위한 건데, 좋은 괜찮은 뭔가 성과를 내는 뭔가 한다면, 남편한테도 막 뭔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문득문득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실수를 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아 이게 엉뚱한 거로 관심을 받으려고 실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누군가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사랑이라는 거, 그쵸? 그런 거를 안다면 외부에서 받으려고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행위에 보면은 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끌어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결핍에 있을 때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이 가득할 때, 그쵸? 부자도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핍에 있는데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관심이다. 피해자처럼 굴어서 얻어지는 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엉뚱한 짓에서 관심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관심을 얻는 게 중요한가? 관심을 얻는 게 중요하냐 이거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거의 모든 사람이 관심을 바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 맞는 거예요. 저도 제가 2년 만에 뭔가 지금 들어온 곳에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최고의 어떤 것까지 2년 만에 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분의 이제 스폰서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좋은 성과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쨌든 득이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타인의 외부에서 드는 거는 타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먹고 사는 이유는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착각을 하는데 그들은 사랑과 관심을 혼돈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을 혼돈하고 있다라는 거야. 끊임없이 관심을 원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가 없다. 끊임없이 관심을 원하는 사람은 결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결핍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저 사랑이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데 갈까 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유도하는 엉뚱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이 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려다가 손에 그들의 손에 휘둘리기 십상이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야단 맞고 막 하는 것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엄마의 관심이 "야 너 왜 그랬어? 어쨌어?" 혼내는 것 조차도 뭐예요? 관심이고 늦잠 자 가지고 늦잠 자서 막 진짜 늦잠 자고 지각하면서 한 소리 듣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또한 뭐예요? 다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성공과 행복한 성공으로 이끌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관심을 보여 달라고 애원하는 입 안에 사탕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결핍에 들어가 있어서. 그쵸. 남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사람 말이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엄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급급하기 때문에 내 성공, 행복해지는 데는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내가 주로 어떤 얘기를 할까? 누군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뭐 그들도 "왜 그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쵸?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아 저들이 왜 그럴까?'라는 걸 하면서도 또 제 마음속에 또 제가 느끼는 게 또 있어요. 그걸 또 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또 인제 모든 것들은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사랑으로 참나로 사랑으로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있는데 편안해지는데 내가 가짜 나는 내 이익이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나도 있어요. 다 이기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게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왜 저러지?' 하고 이렇게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그쵸? 왜 그래요? 옆집 아저씨가 바람 피면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 바람 피면 관심 있나요? 없잖아요. 별로 화 나나요? 화 안 나죠. 근데 내 신랑이 바람피면 화가 나더라는 거죠. 화가 왜 나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나한테 피해가 간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피해가 왜? '아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거는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버려져서 나는 혼자 돼 가지고 나는 죽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조차도 '아 저 사람이 못하면 나한테
피해가 가는 거야. 뭔가 내가 성과를 더 내는데 뭔가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피해가 가는 거야. 그럼 나는 안 돼. 나는 돈을 더 못 벌어. 그러면 나는 막 혼자 있다 나중엔 죽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거로 딱 들어가면서 아,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나한테 피해가 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전 "왜 그래, 왜 그래." 했던 것조차도 저는 인제 '아,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저들이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왜 그래, 왜 그래.' 하는 분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사랑으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더 투사했던 것들이 그게 아,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랑 이게 분노로 얘기하는 거랑 아직은 습이 돼 있어요, 제가 아직까진 분노로 하는 것들이. 분노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습이 돼 있어서 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완화가 돼 있는데 제 스스로가 완화가 쪼끔 전보다는 쪼금 완화가 돼 있지만 그게 더 제가 인제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다 그것 또한 제 거라는 거. 그쵸. 그들은 그들의 또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앞에서 좀 이렇게 막 떠들다 보니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나 봐요. 전 몰랐거든요. 저도 제 거 해결한다고 바빠 가지고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아, 그냥 편안하게 봐야 되겠다. '왜 그러지?' 하는 게 뭐예요? 관심 끌려고 하는 마음이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지?'라는 게 비난하는 '왜 그러지?' 자체도 '왜 그래!' 그건 아니지만 비난하는 수치가 작아도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저도 인제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받으려고 하나? 누구에게? 그렇게 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행위를 하지? 누구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지?' 관심은 내가 사랑으로 있을 때 관심을 그냥 주게 되죠. 사랑을 주게 되죠.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나치게 관심을 얻으려다 보면 어리석은 짓이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문제다. 지나치게 관심을 사랑을 받으려고 잘하는 행위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나치게 관심을 얻으려고 그러다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제다. 사랑과 관심을 구분해야 하는 거. 그쵸? 사랑과 관심, 사랑을 주는 거와 관심을 얻어내기 위한 거랑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첫째,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둘째,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요.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거.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혼돈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관심은 내가 그냥 어디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선생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빛, 사랑, 빛, 소리, 고요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빛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무능력 의자에서 딱 창밖을 보면 나무가 막 흔들리고 그럴 때 비달갱이가 보이는데 이게 다 사랑이란 말이야. 아직은 머리로 이해를 해 가고요. 이해해서 자꾸 계속 반복해요. 생각을 해요. 반복하면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다 사랑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있는데' 결핍이 아니라 뭔가 집착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집착하게 되잖아요. 집착. 그 제가 요새 좀 그 막 큰아들한테 뭔가 집착하는 게 있는 그게 있어서 제가 보니까 '아, 얘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것도 내려놔야 되겠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아, 큰아빠 같이 되면 어떡하지? 큰삼촌 같이 되면 어떡하지?' 인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그것도 제가 만든 삶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아, 그렇게 보고 망치겠구나. 그냥 편안하게 "잘 되는 아이야."라고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라고 그냥 지가 흘러가는 지 인연대로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또 흘러가고 사랑으로 봐주면 되는데 나는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봐주면 되는데 그 내 마음에서 두려움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사랑으로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요만큼만 주고 안 줘야 돼.' 이것도 이제
안 해야 돼. 이제 그 다 내려놓고 다 필요가 없다.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지. 내가 이것저것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건 아니더라라는 거야. 그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이기심으로 사랑을 한다. 그쵸? 내 이기심. 이거 내일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기심 왜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 봐. 그것 또한 뭐요? 두려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내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다 내려놓고 '아 그냥 다 잘 되는구나.'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되는 거야. 저들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건지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것부터 적어 두시면 돼요.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부터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유는 몰라도. '저 사람이 싸가지가 없을 때 내가 느끼는 게 뭐지?' 아 막 불편하고 막 있죠. 막 뭔가 그래요. 그런 것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쵸. '싸가지가 없다. 왜 불편할까? 왜 불편하지? 나한테 뭔가 피해가 주는 거 아니야? 뭔가 적어 들어가는 거야? 느낌이 뭐지?' 그다음에 또 사건도 찾아 들어가는 거를 역으로 찾아 들어가서 나의 근원적인 걸 찾아보면 그들 덕분에 내가 왜 이렇게 이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진정한 행복한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공도 찾아야 되고요. 행복한 부자가 제가 그랬잖아요. 방출이 그냥 막혀 있는 댐이 확 뚫려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시크릿을 가서 의식의 장에 사랑이 엄청 쏟아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막아 놨던 거, 그걸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 안에 확 있잖아요. 댐에 확 방출하듯이 그 댐을 탁 열어 놓는 것 같은 그런 거에 이 의식의 장의 사랑 안에 세팅해 놓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시크릿 가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내일 모레 10시에 선착순 자리 배정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왕 듣는 거 저는 다 못 만난 사람들까지도 세팅해서 제가 입금해 놓으려고 그래요. 예 근데 손이 부족해요. 5 명밖에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일찍 넣어야 되는데 일찍 넣을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꼬셔 가지고 "남편한테 좀 넣어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꼬셔 가지고 제가 이제 입금을 미리 하려고 제가 지금 생각 중인데 어쨌든 누가 손이 비어 있는 빠르게 넣는데 손이 비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이땅해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해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것은 한계가 있다. 사랑으로 시작된 거는 무한정으로 가요. 근데 두려움에서 된 게 대부분의 99.99999%는 두려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막 해서 시작이 됐어라고 하면 안 가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지금의 환경에서 또 바꾸고 싶다면 두 달 뒤, 두 달 뒤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장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아셨죠? 네. 그래서 기대하시라. 네. 내일 모레 10시 입금입니다. 네. 가시면 됩니다. 화성 님도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사무실에 좀 오실래요? 네. 사무실에 좀 올 사무실에 좀 얼굴 좀 보고 얘기를 좀 하셔야 돼. 네. "잘 이해가 안 가신다." 연락 주십시오. 줌으로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아니면 멀리 계신 분들은 줌으로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네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 바꿔 보세요. 네 바꿉시다, 행복하게. 그쵸? 네. 많이 돈도 많이 벌어서요. 많이 베풀자고요. 많이. 그쵸? 베푸는 삶을 살자 이거죠.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